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가치주권 애국민중이 매일매일 전개하고 있는 투쟁을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신 문제, 그 다음에 이것에서 좀 확장을 해서 정신문화의 전쟁,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과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이런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 동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신 지금 사실 참사 상태거든요. 이 관건은 결국 어느 제품, 그리고 언제, 얼만큼, 이 문제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화이자 3,300만 명분, 6,600만 샷, 그 외 아스트라제네카, 모데나, 얀센, 노바백스 등 총 거의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안에 그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연말 연초에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백신 참사가 일단 일어났는데 이게 수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작년 4월부터 과감한 입도 선매를 했으면 지금 마스크 벗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마스크 벗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게 코스닥에 등록된 바이오 회사들이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슬금슬금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 백신 띄운다 그러면서 작년 12월까지,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서 화이자가 최초로 그 FDA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전혀 안 움직였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도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백신 참사죠. 실기를 무려 한 8, 9개월, 10개월 한 건데, 이 정도로 만약에 수습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잘 수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사를 일으킨 자들 치고는 과연 현실화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이 관건은 뭐냐면 첨단 백신 회사의 생산 능력 확충 문제입니다. 통상 1년 걸리는데 저희 백모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려 왔듯이 만약에 이것이 여름께 확충될 수 있다면 저희가 참사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통상 1년 걸리고 이 백신 회사들이 이제 자기들도 백신을 시판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생산률의 확충에 허겁지겁 들어간 게 올해 2월, 3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가 돼야 생산률의 확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재용 회장 덕이 꽤 크다고 봅니다. 일단 화이자가 질르고 들어오니까 이 회장이 화이자랑 직접 다리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 아마 석방 서명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화이자 제대로 물량 들어오면, 확실해지면 이 회장 석방 서명 운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시다시피 화이자나 모더나가 우리가 뭐 새치기라면 새치기인데, 사실 우리 같은 데가 막 들어오면 지금 인도나 브라질은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데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료 시설 기반이 안 돼 있는 데는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오면 일종의 새치기인데, 이 새치기가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가 물량이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물량 빡빡합니다. 한번 얼마나 빡빡한지 한번 보시죠. 화이자 모더나, 즉 메신저 RNA 방식, mRNA 방식의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떠 있는, 인터넷에 떠 있는 영어 문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보통 한 명에 2번 맞는데 2번 맞을 때 얼마 정도 분량을 맞냐? 2번 합쳐서 1마이크로그램 내지 2마이크로그램 맞습니다. 1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건 100만 분의 1g을 뜻합니다. 정말 눈곱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작년에 이 첨단 백신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댓글에서 어떤 분이 무슨 소리야? 가서 백신 맞으면은 1cc, 2cc 맞잖아. 그거. 근데 왜 당신은 1cc면은 그게 1g 정도는 되는데 왜 1마이크로그램이라 그래? 글쎄요. 그분이 좀 착각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희석시켜서 맞는 겁니다. 희석시켜서. 그러니까 희석을 시켜서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주사액의 부피는 1cc가 되더라도 1cc 뭐 대충 따지면 1g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1마이크로그램 정도. 그러니까 마이크로그램은 그쵸 100만 분의 1g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그 얘기 뭐냐? 100만 분의 1g. 잠깐만요. 제가 이게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화면을 수정했는데요. 이 마이크로그램을 맞는다고 치자고요. 2번 맞아서 1마이크로그램씩. 그럼 1g이면 이게 50만 명이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마이크로그램이면 100만 분의 1g이니까. 1kg면 5억 명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 한국 사람 다 맞는데 0.1kg. 500g이면 다 맞는다. 원액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참 어마무시한 부가가치죠. 아마 무게 대비해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상품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는지 모르겠어요. 5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500g이면 끝나는 거예요.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12억 5천만 명분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올해 말까지 한 글쎄요 한 2.5kg 그렇죠. 2.5kg 정도 생산한다는 얘기죠. 올해 말까지. 원액 기준. 이 독일 말부르크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적화하고 있고요. 여기서 4월 하순부터 공급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늘어나고 있는 물량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를 보면 한 달에 1억 명분 이상을 못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12억 5천만 명분밖에 못 생산하는데 그거 중에 한국에 3천만 명분을 빼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아까 화이자가 3,300만 명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생산되는 물량 중에 10%, 한 3%를 빼주는 거예요. 3%를. 화이자가. 그러니까 늦게 줄 쓴 것 치고는 많이 빼주는 셈이라고요. 그 화이자는 지금 6개 공장에서 이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 중에서 상당수 공장은 원단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버틀링이에요. 그러니까 병에다가 담는 거. 독일에서 2개 공장, 벨기에에서 1개 공장, 미국에서 3개 공장. 이거 생산하게 되면 한국 제약회사가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뽕 같은 소리, 이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조중동에서 꽤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생산 파트너들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선진국들끼리만 생산 파트너를 나눴어요. 왜냐? 제가 보기엔 영업비밀 지키는 거, 특허에 대해서 서로 보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즉 이거 특허 소송 걸리면은 거덜났을 때 무지하게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데만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위탁 생산을. 예를 들어서 사노피가 화이자를 최근에 위탁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사노피 프랑크푸르트 공장. 사노피라는 제약회사는 화이자만큼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화이자를 속이면 뭘 빼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non-competition agreement, 비경쟁 계약을 맺었을 거라고요. 만약에 사노피가 이걸 속이면은 사노피 본사를 걸었을 때 손해 볼 게 많죠. 속여가지고 뭐 5조를 벌어도 사노피 본사가 100조짜리 회사라면 크게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믿을 만한 데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더나도 보면 그래요. 이 모더나가 올해 말까지 지금 사실은 2월 하순 발표로 내년 말까지 7억 명분을 생산하겠다.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 그랬어요. 연간. 그럼 올해 말까지는 3, 4억 명분 가기 힘든데. 근데 저는 이걸 올해 말까지 아마 7억 명분, 즉 다시 말해 한 달에 한 6천만 명분 생산 가파를 갈 거다. 이제 안심이 됐기 때문에 막 늘릴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2월 하순 발표였었는데 최근 발표에 보면
역시 또 사노피가 등장해요. 사노피가 원액 받아가지고 포장하는 공장 그 하청 받았고요. 이 세계적 회사가 넥서스 제약이라고 여기도 세계적 회사인데 거기도 위탁 생산 하청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의 이 생산 능력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70억 명분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아니에요. 두 개 다 해봐야 20억 명분 정도 생산할 거예요. 올해 말까지. 화이자 모더나. 근데 우리가 그 20억 명분 중에 우리가 늦게 줄 쓴 거 치고 그 약 한 4천만 명분, 두 개 회사 합치면 4천만 명분이 넘어갈 텐데 4천만 명분 이상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늦게 줄 쓴 거 치고. 그리고 그걸 뚫어낸 1등 공신은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감옥에서 용기 가지시고 용기 그 양반 가져요. 내일 이재용 회장이랑 제가 저기 간판 동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17 벌써 이제 17년이 됐네. 17년이네. 2017년 3월 제가 3월 11일 날 그러니까 탄핵 다음 날 구속돼서 재수가 좋아서 100일 만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때 이재용 회장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독방들끼리 따로 이렇게 그 피자판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그 길쭉길쭉하게 나눠진 그 좁은 운동장, 개인용 운동장이에요. 독방들은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거기 들어갈 때 보면 제 옆에 칸에 자주 들어가셨더랬었어요. 그때 보니까 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잘 견디실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화이자가 이렇게 질르니까 줄줄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물량이 남아서 한국에 백신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같이 재계에서 뛰어서 한국의 백신 참사가 수습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물량 자체로만 보면 지금 문재인이가 저질러 놓은 백신 참사는 원래 수습할 군번인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재계가 뛰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간다면 재계가 뛰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특히 삼성이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모더나, 화이자, 아까 말한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다 무시무시한 공룡과 같은 기업입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이에요. 이 글로벌 거대 기업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주권 국가에 대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얼굴은 주권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 전체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리스트 카발, 다시 말하면 빅머니, 빅텍에서 보이듯이 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주권국가가 강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미국과 자유세계 주권국가가 강화되면 자기들을 이제 제어하려고 든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미국과 자유세계의 주권국가가 약화돼야 모든 권력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A가 지배력을 가지면 B는 그거만큼 지배력이 약화되는 거고 그런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권국가 체제가 자유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면 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당연히 그 개별 주권국가 체제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눈치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권국가 체제가 약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적대적 입장이죠. 또 다르게 보면 또 친화적 입장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지향 주권국가가 친정집이거든요. 자기들 발진기지 아니에요. 친정집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완전히 그냥 귀신 나오는 집 같이 빠개져 버리면 자기들은 사람을 어디서 구할 거며 자기들은 어떻게 기업 활동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지켜주는 게 주권국가 체제거든요, 또. 그래서 이 양가성을 갖고 있어요, 이자들이. 이제 그 주권국가 체제에 정말 의존하지 않는 특별한 빅머니, 특별한 빅텍만 아주 적대적이고 나머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최소한 양가적이다, 양면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제도권 상류층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586 싫어하고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딱 들어가면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무지해. 몰라요. 정치 철학, 이념 이런 걸. 아니 왜 동성혼이 문제가 되는지, 왜 예를 들면은 중국 조직범죄, 마약이나 조직범죄가 얼마나 우리나라 지하경제, 현물경제에 깊게 파고들어 있는지, 그리고 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와 우리가 각을 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역사 해석이 저렇게 망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데 대해서 무지해요. 무관심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친화적이라고요. 아, 미국은 지는 해고 뭐 중국은 뜨는 해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최상류층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뭐 얘기되고 상당히 친미적이다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자기 추종자, 자기한테 찾아와서 뭐 선생님 하는 그 한 명 한 명도 또 장관급인데, 이 사람들 모아놓고 최근에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미국은 트럼프나 우리가 생각하는 MTR 동맹,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에서 추구하는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바이든의 미국,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미국, CNN이 말하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엄청나게 문제 있습니다. 이 글로벌 거대 기업들도 이런 식의 식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글로벌 엘리트들은 보면 깨좌좀, 워크 레프트라 그러죠. 워크는 이제 개념 있는, 깨어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깨좌좀에 의해서 뇌수가 점령당한 상태인데, 이 깨좌좀들이 내놓는 이제 레시피가 이거 아니에요. 기후변화. CO2가 만악의 근원이고 인간의 행위가 CO2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기후변화는 훨씬 더 큰 근본적 사이클, 지구 축의 문제, 그 다음에 지구 궤도가 태양에 대해서 20률, 그러니까 이 타원 궤도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바뀌는 주기,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사이클에 의해서 기후가 올라가면 CO2가 올라가는 거고, 큰 사이클에 의해서 기후가 떨어지면 대기 중 CO2가 내려오는 이런 사이클인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CO2가 이걸 다 주도했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도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CO2는 인간 행위, 화석연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고, 그런 걸 막 떠드는 애들이 막 10살짜리 이런 애들이고요. 썬버그 같은 친구가 뭐 10대 초반에 떠들어서 지금도 17살짜리인데, 이제는 그거보다 아래 애들이 튀어나와서 떠드는데, 아래 애들 용어 보면 살벌합니다. Environmental Racism. 갑자기 기후변화랑 이 아래 나오는 인종차별이 통합돼요. 이게 블링켄이 얼마 전에 말했죠.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야말로 미국 사회의 체계적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가장 훌륭한 강력한 수단이다. 그게 블링켄 국무장관의 발언이에요. 얘들 의도적이라고요. 이제 기후변화랑 인종차별을 같이 엮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터섹셔널 막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엔 기후변화 떠드는 사람은 기후변화만 떠들었고, 인종차별 떠드는 사람은 인종차별만 떠들었고, 젠더평등 떠드는 사람은 젠더평등만 떠들었는데, 이제는 다 이걸 섞어서 한 무더기에 한솥밥을 지어요, 이것들이. 인터섹셔널이라는 건 교차적이죠, 교차적. 서로 공통분모적. 그러니까 좌파들이 기후변화, 시스테믹 레이시즘, 체계적 인종차별이라고 이제 자기들 미국이나 서방 사회 비판하는 거, 젠더 평등, 이 셋을 각각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젠 아래에서 이걸 한꺼번에 꼬아서 엮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교차적 혹은 공통분모적 막시즘이라 그럽니다.
인터섹셔널. 그래서 요 10살, 11살짜리 애들이 마이크 잡고요. 쟤들이 떠받드는 소녀의 모습이라는 게 그거예요. 10살, 11살짜리 그 소녀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용어가 딱 이겁니다. Environmental Racism.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종차별 체제. 11살짜리 애가 환경을 파괴하는 인종차별 체제.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떠들고 얘들 시스테믹 레이시즘 떠들죠. 그 다음에 젠더평등 떠들죠. 시스테믹 레이시즘, 체계적 인종차별. 그리고 이 안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세상과 삶에 대한 원한, 그리고 무한해체. 무한해체라는 건 진실 거짓 구분 없다. 옳고 그른 구분 없다. 선과 악 구분 없다. 그게 무한해체죠. 아래 깔려 있는 건. 그리고 자기들의 좌파 문화 권력, 문화 엘리트가 정하는 그 언어와 사고방식 외부의 것은 전부 낙인 찍어서 저건 인종차별주의자, 저건 뭐 남성우월주의자, 저건 성차별주의자, 저건 백인우월주의자, 저건 친일파, 저건 박파, 저건 극우, 저건 파시스트, 저건 전쟁광 낙인 찍어서 전부 두드려 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드려 부시는 거가 부시다 보면 갑자기 미국 같으면 조지 워싱턴 머리도 날려야 되고 한국 같으면은 저기 뭐 백선엽 머리 날리고 박정희 머리 날리고 우남 이승만 머리 날리고 캔슬 칼처죠. 말살 문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의 멘탈은 무한해체와 삶에 대한 원한, 르상티망, 그리고 PC 분노. 아까 PC 분노라는 건 낙인 찍어서 공격하는 거. 그리고 PC 분노를 그 뒷받침하는 그 행태로서의 말살 문화. 이렇게 아래 멘탈은 돼 있고 위에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는 젠더 평등입니다.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우리 미국 사회, 우리 서방 사회를 깊게 좀먹어 들어왔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십시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생시키는 CO2가 이제 인간을 멸종시킵니다. 회개하고 참회하시고 심판의 날이 오는 걸 준비하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쟤들 저거예요. 황당한 지금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엮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냐?